1번 거래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업무 출장으로 인한 택시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요거를 분개를 해보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택시비, 업무 출장으로 인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대변에 적혀 자산이 감소했고,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외우지 못했다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팁으로 참고해주세요. 매출액에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나온 100만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문제에서는 광고 선전비와 복리후생비, 이 두 개의 금액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즉 100만원에서 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50만원입니다. 회계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회계처리를 해보면 되겠죠. 문제에서 통장 정리를 한 결과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니까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될 거고, 이 보통예금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가 이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분류는 영업 외 수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럼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비용에 해당하는 3번 소모품비가 답이 되겠네요. 5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계정 과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오픈북 테스트처럼 볼 수 있는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6번 문제에서는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는 상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관련된 비용들을 다 더한 금액을 상품의 취득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품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품 매입액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매입 운임 플러스 해주고, 보험료인데 상품 매입과 관련된 보험료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해주고,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를 하고 상품 금액에 포함, 즉 취득원가로 포함을 시키진 않죠. 판매 운임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10만원, 2만원, 만원 다 더한 13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7번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표시할 금액,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들은 현금, 그리고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자 현금 포함되고, 당좌예금 포함되고, 보통예금 포함되고, 만기가 6개월 후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현금성 자산의 기준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해서 이 계정 과목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만기가 6개월이죠. 그래서 만기가 6개월 후에 도래하는 취득일자도 안 나와 있네요.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50만원, 80만원 더한 답은 3번입니다. 8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부동산의 유형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서 키워드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유형자산은 우리가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야기하는데, 판매 목적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 건물 짓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직원용 기숙사도, 업무용 차량도 우리 회사가 업무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또는 취득한 자산들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하면 1억 3천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맞죠? 재고자산 매입원가는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포함한다. 재고자산 살 때, 상품 살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 상품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었죠.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놀이는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입 원가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한공상사는 22년 8월 1일 임대료 1년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받고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 적어보면 8월
8월 1일에 회계 처리를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240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240 수익 발생으로 적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날짜를 보면 올해가 2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부 올해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에 해당하는 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분은 240만 원 곱하기 1년치니까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12분의 8, 9, 10, 11, 12 12분의 5 즉 1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내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40만 원이 되겠죠. 문제에서 22년 12월 31일 결산 시 계상할 선수수익이라고 적어야 되는 금액은 이 140만 원, 이 14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가 4154 그리고 회사명이 드림뮤직인지 확인해주세요. 감독관 확인 번호는 XC 숫자 1입니다. 여기에다가 XC 숫자 1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봐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죠. 왼쪽에 회계 탭 클릭하고 거래처 등록이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래처 중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거나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호명이 소리나라이니까 여기서 소리나라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는 방법은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찾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소리 엔터 이렇게 치면 이 키워드가 들어간 소리나라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찾기 창을 꺼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대표자 성명, 문제에는 김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김나라라고 되어 있으니 클릭하고 그대로 김소리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덮어 써지면서 수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 부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에 나와 있으니 클릭하고 SORI 뒤에 부분은 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타이틀을 보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주의하실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상품 매출 원가 1억 6천만 원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클릭하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창이 뜨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상품 매출 원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클릭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동일하니 그대로 창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차량 유지비가 지금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밖에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2500 플러스를 누르면 02 3개가 한꺼번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차량 유지비 입력은 끝났고 추가로 운반비 여기 밑에 소모품비가 80만 원이 있는데 입력이 빠져 있죠. 그러면 밑에 빈칸을 클릭하고 소모 엔터 이렇게 치면 해당하는 키워드의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입력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입력 창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해 볼 수가 있겠고 금액은 80만 원 8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차량 유지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로 수정이 되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잘 입력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당기순이익의 금액과 문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이 금액이 4,042만 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시면 잘 입력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분계를 입력하면 되는 문제들이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날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영수증의 증빙을 보니 작성일자가 2022년 7월 15일이네요. 그러면 7 엔터 15 7월 15일을 입력해 주시고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란에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면서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감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품을 구매하면서 들어간 돈은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키지만 상품을 판매하면서 들어간 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되는 운반비라고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고 4번을 눌러 대변 입력 그리고 현금
엔터.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현금 엔터 입력해 주시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금액은 27,000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7,000원. 차변은 운반 치고 엔터를 치면 운반비가 동일한 계정 과목이 524, 623, 824 이렇게 운반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FAT 2급에서는 8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824번 운반비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7 플러스 엔터 이렇게 치면 27,000원이 입력이 되죠. 두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인 16만 7,500원 중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에게 원천 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을 써서 대변에 부채 발생으로 적어놓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고 우리 회사에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회계 처리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6만 7,500원 16만 7,500원 중 50%는 직원에게 원천 징수한 금액 예수금이라고 적어놓은 걸 지금 차변에 적어서 없애줘야 되겠죠? 예수금 83,750원 나머지 50%는 우리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83,75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납부 기한일에 지금 돈 낸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7월 28일 이 날짜를 쓰면 안 되겠죠? 납부 기한일이라고 나와 있는 8월 10일 그리고 실제로 보통예금 거래일자로 나와 있는 8월 10일 8월 10일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날짜 클릭하고 8 엔터 그리고 10 입력해 주시고 대변 먼저 쓸게요. 4번 대변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면 지금 농협은행이죠. 그래서 농협 그 다음 오른쪽 금액은 16만 7,500원 엔터 그리고 차변에는 예수금 그리고 금액은 절반인 83,750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우리가 FAT 2급에서는 800번대 쓰기로 했죠. 811번 복리후생비 83,75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을 주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매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린트 같은 기계들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 매입금, 두 번째는 미지급금. 여기서 뭘 구매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는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품이 아닌 상품 외의 물건이죠. 그래서 FAT 2급 기준으로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상품 외적인 것을 구매하면서 결제를 카드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품, 상품 외의 물건이니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날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증빙해 보면 거래일시가 8월 22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8월 22일 그리고 차변에 비품 금액은 2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금 엔터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카드 결제 시 거래처 입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복합기를 구매한 곳은 오토오피스 하지만 카드 값을 내야 하는 회사는 오토오피스일까요? 카드 살까요? 쉽게 생각하면 카드 값 안 내면 어디에서 전화 올까요? 국민카드사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카드사로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승윤학기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키워드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항상 딸려서 같이 나오는 키워드 수익의 발생,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상품 팔고 외상으로 돈 받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 총 합계가 200만 원이네요. 거래일자 9월 10일자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9 엔터 10 사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승윤학기 200만 원 4번 대변에는 상품 매출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신한카드 8월 사용분 결제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카드값 나간 문제네요. 일단 돈 나간 거 먼저 적어볼게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 감소로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에는 카드값이 나간 거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상품 외의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사실 어떤 계정 과목으로 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한카드라고 하는 거래처로 어떤 계정 과목에 잔액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카드라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전체 메뉴로 가서 여기에 있는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8월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했으니 8엔터, 1엔터, 8엔터, 31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 하나씩 쳐보는 거죠. 먼저 외상 매입금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거래처 신한카드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엔터 치면 프로그램에서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신한카드에 대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클릭해서 F2 누르고 미지급금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신한카드에 해당하는 8월 분의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 197만 6천 원이 있다. 잔액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옛날에 신한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서 지금 회계장부에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금액이 197만 6천 원이 적혀져 있는 상태구나. 우리는 지금 이걸 보통예금 계좌로 납부를 했으니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차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돌아가서 날짜를 납부한 날짜인 9월 25일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카드사니까 신한카드 금액은 197만 6천 원 엔터. 그리고 4번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는 우리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그러면 국민 엔터.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엔터. 다음 오른쪽에 197만 6천 원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어음 문제입니다. 9월 26일 수연플롯에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수연플롯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팔았을 때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외상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외상 매출금을 돈으로 받는 대신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적어서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주고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9월 26일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수연플롯,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마찬가지로 수연플롯,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음 문제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수행과제 2번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입력된 여기 적용칸을 클릭하고, 적용칸을 클릭하면 밑에 보시면 F3 자금 관리를 입력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F3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받을 어음 관리라고 하는 밑에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거니까 1번 보관, 그리고 어음 종류 문제에서 전자어음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숫자 6을 눌러서 전자로 바꿔줍니다.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음 번호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입력해 볼게요. 004 2022 09 261 234 56789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어음은 수연플롯이 직접 발행해서 준 거기 때문에 여기 수치 구분엔 1번 자수, 만약에 수연플롯이 다른 회사 걸 가지고 있다가 준 거면 2번 타수, 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1번 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일, 자 발행일자는 지금 어음에 나와 있는 이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2년 9월 26일 입력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만기일, 만기일은 지급기일 여기에 입력된 날짜, 이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2022 12 26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은행은 지급지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F2 누르고 국민은행
은행 선택해 주시고, 자, 지점은 서대문 지점이라고 지급 장소에 나와 있네요. 서대문,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칸들을 입력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2번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거니까 어업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현금 영수증을 지금 보여주면서 거래처 직원 키워드죠.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에 도시락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중에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바로 입력하면 거래일시 10월 15일 자로 날짜를 바꿔주고 10월 15일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자, 접대비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항상 800번대로 쓰기로 했었죠. 800번대 엔터.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금액은 11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신한은행 보통예금이니까 신한은행 보통 그리고 11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인피아노와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금액은 60만 원이죠. 돈을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계좌가 늘어났겠죠. 증가.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60만 원.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지만 상품을 파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놔야 되겠죠. 날짜 10월 28일 차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다인피아노의 계약금이니까 다인피아노 입력은 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전표 입력은 우리가 날짜를 입력하고 분계를 입력하는 거고, 전표 수정은 입력되어 있는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지금 날짜를 보면 거래일자가 9월 12일인데 자, 이렇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미 분계가 입력되어 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찬미학계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올바른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준 거니까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입력되어 있는 분계를 보니 여기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드 부분을 클릭하고 F2 누르고 선급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 거래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찬미학기 농협은행 맞죠? 그리고 금액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42만 원 맞네요. 이렇게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틀에 입력 자료 누락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빼먹었다는 뜻이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보험료를 신협은행 보통예금으로 납입한 거래가 입력이 누락됐다. 그럼 우리가 날짜에 이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납입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보험료를 낸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수행 과제 항목을 보시면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험료를 내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면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 입력 10월 26일 날짜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차변에 선급 비용 그리고 금액은 82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여기 나와 있는 신협은행이죠. 신협은행 이렇게 82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에서는 수동으로 결산을 해야 하는 것과 자동으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에 작업해야 하는 화면이 다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구분해 주세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해야 하고 2번은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서는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전부 수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그다음에 소득세 등의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니 기말재고, 감가, 대손 제외하고는 전부 수동으로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동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화면이 동일하게 일반 전표 입력 여기에서 12월 31일자 날짜를 입력하고 여기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25만 원을 계상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올해 내가 대여, 회계에서 대여는 내가 빌려준 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해당하는 이자분이 25만 원인데 이거를 미수, 못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돈으로 받지 않았어도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분은 회계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해주시면 이자 수익 25만 원. 만약에 이때 당시에 돈을 받았으면 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리가 회계 장부에 작성하는 거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미수 수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때문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하변에 미수 수익,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그리고 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결산을 입력했으니 자동결산을 입력하러 가야 하는데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자동결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결산자료 입력 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산 일자, 여기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냥 엔터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1 그리고 12가 입력이 됩니다. 이 해당하는 창은 그냥 확인 또는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5,4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 2란 여기 란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동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측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이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표 추가 클릭해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작업은 전체 메뉴로 가서 여기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주시고 날짜를 12월 이렇게 엔터를 치시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단부에 기능모음, 자 여기 기능모음 있죠?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손익 대체 분계가 수행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을 다시 검색해 주시면 수동 분계로 했던 분계와 그리고 자동으로 입력한 분계 그리고 손익 대체 분계 등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내가 한 작업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 문제죠.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거래처별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면 되겠네요. 찾을 때는 이 내용을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F를 누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몬 트리앵글 여기에 대표자는 최수정이다. 담당자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나와 있죠. 여기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리나라 클릭하고 컨트롤 F 소리나라의 대표자는 김소리다. 그리고 담당자 메일 주소는 우리가 아까 수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은 지금 여기에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뒤 12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럼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봐야 하니 12월 31일,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가 거래처를 조회를 해야 하니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처음 있던 거래처와 마지막으로 있던 거래처 전부가 입력이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하나씩 봐야 되겠죠. 이디학기 틀렸고 그리고 수연 플롯 200만 원이라 적혀 있는데 700만 원이라 틀렸고 그다음 승윤학기는 500만 원인데 500이라고 잘 적혀 있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은 똑같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말에 카드사별 미지급금 잔액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12월 31일, 12월 31일 계정 과목을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에 카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국민카드부터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카드사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국민카드. 국민카드가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4번은 예적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있죠. 예적금 현황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12월 말이니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은행별 예금 잔액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을 봐주셔야 되겠죠. 하나씩 확인하면 국민은행은 틀렸네요. 농협은행도 틀렸네요. 신한은행은 맞았네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인데 여기에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2022년에 발생한 우리가 기간을 12월로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금액을 찾으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봐주셔야 되겠죠? 단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별 금액.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별 금액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별 금액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소모품비 400만 원, 운반비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은 일개표 월개표 조회이죠.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에 있네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8월 동안이니까 8월 날짜를 8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자, 그럼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는 좀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지금 금액이 아주 여러 곳에 적혀져 있는데 발생한 금액이니까 현금으로 나간 금액, 현금 외적으로 나간 금액 이게 아니라 발생한 금액의 총 합계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 중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2,268만 원. 이 금액이 가장 크죠. 지금 이 복리후생비의 계정 과목 코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계정 과목 코드를 아는 방법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복리후생비의 코드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1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일일자금 명세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문제에서 7월 15일 당일 현금 잔액 그럼 날짜를 7 엔터 15. 자, 이렇게 치면 이 해당하는 날짜의 일일 자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현금의 잔액이죠. 현금의 잔액. 그러면 여기 부분에 당일 현금 이 금액이 정답입니다. 3,548만 8,110원.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8번은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에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당좌자산 계정 중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코드. 그러면 당좌자산의 계정 중 잔액. 당좌자산의 잔액은 이 왼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을 찾아보면 가장 적은 게 미수수익이네요. 28만 원으로 가장 적죠. 자, 그러면 미수수익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나와 있는데 116번이네요. 116. 19번 바드럼 현황 조회. 바드럼 현황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만기일이 22년도에 도래하는 바드럼 여기를 클릭해서 만기일을 선택해 주시고 만기일이 2022년에 도래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도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거래처에 대한 언급 없이 바드럼의 보유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만기일이 22년에 도래하는 이 어음들의 금액의 합계,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900만 원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거래처가 언급되면 해당 거래처만 적어주시면 되지만 이 문제는 합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900만 원. 20번은 총계정 원장 조회. 총계정 원장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상품 매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이죠. 그러면 F2 상품 매출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은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이 대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그래서 이 대변에 적혀 있는 금액들을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월이 여기 있네요. 200만 원. 9월이 200만 원으로 가장 적네요. 그래서 숫자 9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21번 분계장 조회. 자, 분계장 조회는 지금 여기 있는 분계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단기 전표 중 입금 전표의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단기니까 그냥 올해 전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선택에서 입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수많은 이 거래들의 합계 건수가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6입니다. 22번 손익계산서 조회. 자,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단기니까 12월 이렇게 치면
여기 날짜가 단기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자, 보험료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여기서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보험 이렇게 치면 해당하는 이 줄이 선택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보험료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이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804만 6,000원. 그 다음 똑같이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네요. 영업 외 수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 여기 있는 영업 외 수익의 금액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848만 원. 그 다음에 다음 24번 문제도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네요.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지금 상품 매출 원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5,421만 5천 원. 25번도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전기에 비해 단기의 차량 유지비 발생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차량 유지비 컨트롤 F 누르고 차량 유지비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줄에 두 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금액이 단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전기죠. 이 금액이 여기로 갔을 때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단기 금액에서 전기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159만 4,200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정답은 494만 200원입니다. 26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이죠.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12월 말 12월 검색해 주시고 선급금 잔액 그러면 선급금은 여기에 있네요. 잔액은 19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인데 유형자산 계정 중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찾아야 되니 밑으로 내려가서 유형자산 여기로 분류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죠. 여기에서 계정이 가장 큰 잔액은 지금 비품이네요. 비품. 그러면 비품의 코드 번호를 알려면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비품의 코드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12.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자, 예수금의 잔액을 찾으라고 했으니 예수금 계정 과목을 찾아서 이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1,310만 2,380원. 29번 문제로 이번엔 선수금을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선수금 이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368만 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로 자본금의 금액을 물어봤죠. 자본금의 금액은 이 금액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3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이죠. 그럼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전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당좌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당좌 자산과 유동부채 금액을 찾으면 되는데 12월로 검색하고 여기에서 당좌 자산은 여기 줄에 있는 이 금액이죠. 주의하실 거는 지금 문제에서 전기 말 기준이니까 자, 전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겠죠. 4억 1,63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 되겠죠? 1억 8,160만 원. 계산해 주시면 4억 1,630만 원 나누기 1억 8,16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229점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즉,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다 버리고 나면 229%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는 문제인데 전기말의 부채 비율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찾아야 하는 금액은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전기말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부채 총계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나와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채 총계는 1억 8,160만 원. 그 다음에 자본 총계도 찾아야 되는데 자본 총계도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 총계는 3억 2,470만 원. 그래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억 8,160만 원 나누기 3억 2,47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5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55%인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